지난 10월 25일에 우리 EOC와 그다음에 원불교에서 이제 경제 에, 음, 활동 분들, 특별히 이렇게 EOC와 비슷한 취지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공동으로 포럼이 있었는데요. 그때 소개됐던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그러면 EOC에서 이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EOC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고 이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EOC를 처음 시작한 끼아르 루빅이 예, 그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가난한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았을 때 그분들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품위 있는 존엄한 사람들이라는 걸 느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열등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게 이렇게 궁핍해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깨아라 루빅은 이분들이 모든 게 궁핍한 게 아니라 단지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과 자녀들이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EOC는 이제 국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한국의 빈곤 현실보다 훨씬 더 심각한 빈곤 현실에 처한 국제 사회 곳곳에 그 가난한 이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이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고 또 늘 치료를 미뤄왔던 그런 병이 마침내 나을 수 있으리라는 그런 확신이 필요한 사람들, 그다음에 가장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언제 당신이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헐벗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성경 구절이 있죠. 그래서 그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어, 이 가난한 사람들은, 상당히 명확한 유형의 예수님이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이 이 가난한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치 시험 답안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고 이제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선생님과도 같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장애인 가난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EOC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어는 처음에 프란치스코 성인이라고 이제 아, 가난의 영성을 처음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화한 그런 성인이죠. 그분이 이제 이야기했던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EOC의 우선적인 목적은 빈곤에 맞서고 불평등에 대처하는 것인데 단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EOC에서는 이제 상호성이란 말을 쓰는데요. 영어로 reciprocit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이제 좀 우리 말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용어입니다. 서로 간의 도움, 서로 간의 사랑, 서로 간의 호의, 뭐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말로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호혜성, 이렇게 가끔 쓰는 약간 또 이것도 어려운 말인데 이 말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뜻은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풍요로움, 부유함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줄 수 있는 것이죠. 가난에 대해서 이것이 30주년 때 그 깊이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을 몸으로 직접 겪어본 한 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질문을 받는 분은 경제학자이면서 그 가난을 직접 체험했던 분인데요. 그래서 당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가난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숙성시키게 되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답변에 나선 분은 이오시하고도 많은 관련을 가진 분인데요. 왜냐하면 이오시가 이제 포클라리 운동이라고 하는 한 가톨릭 영성 단체에서 태어났는데
이 영성단체 안에서 경제와 노동 부문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세요. 이제 아프리카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정국이 불안한 나라 중에 하나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서 가난을 직접 경험한 분이고요. 나중에 경제학을 공부하고 이제 그 경제학자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분은 교황청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 가정생명부라고 하죠. 평신도 가정생명부라고 요즘에 이렇게 부서 이름을 얘기하는데, 이 평신도 가정생명부의 자문위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생각에 따르면, 그분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이분의 생각에 따르면, 서로의 동등한 존엄성을 인정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이 우리와 똑같이 동등하다는 것, 그런 존엄성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함으로써 서로가 진정 우리의 가난함과 부유함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부유함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선진국 얘기하죠. 잘 사는 사람들, 웰빙 속에 사는 사람들. 가난 얘기하면 가난은 뭔가 열등한 상태. 결핍이 있고, 무능력해 보이고, 떳떳하지 못한 느낌이 있고, 후진국. 우리는 후진국 되고 싶지 않고 선진국 되고 싶다. 이제 이런 개념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이오시, 그리고 그 이오시를 태어나게 한 일체의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영성은, 어, 그 모든 사람과 함께 인식하고 삶으로 살아낸 형제를 중요시합니다. 형제. 그리고 형제에는 서로 간의 동등성을 이제 바탕으로 한 거죠. 그래서 불평등을 무효화하는 친교와 나눔을 중요시합니다.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만나고 그리고 상호 교류를 창출하면서 동일한 존엄성을 체험하는 것이 이웃이가 추구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100% 부유하지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는 어딘가 부족한 가난함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그가 100% 가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는 누군가에게 나눠줄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상호성, 호혜성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웃이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 각자가 누구든지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 라는 그것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일방적으로 주거나 일방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을 우월한 사람들이 돕는 게 이웃이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웃이가 끝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정한 나눔과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나는 할 바를 다 했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은 그 사람의 가난을 더욱 부가시키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한 인격체로서 자기의 고유한 부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잃게 되고 자신을 점점 의존적인 상태로 만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결국 나는 무능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라고 확신을 하면서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그 사람의 내면에는 내적인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 가난한 이들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다가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겠죠. 그래서 동등한 존엄성의 관계를 서로 이고 그래서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가 우리와 다름없는 인격체임을 발견하고 서로 주고받는 상호 보완의 관계가 태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오시에서 추구하는 커뮤니언, 이오시는 이코노미 오브 커뮤니언이죠. 그래서 그 커뮤니언, 즉 친교와 나눔이 그런 어떤 구체적인 모습, 우리 추구하는 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년 전에 이오시가 이제 아프리카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오시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케냐의 마리아폴리 피에로 소도시라는 곳에 모여서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이오시 모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주제를 아프리카에 어떤 도움들을 줄 것인가? 우리는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이제 그렇게 많죠. 사실 아프리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혹은 아프리카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가 주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주제는 아프리카가 전 세계 다른 대륙들과 나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제 주제를 잡았죠.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여기 참여했던 아프리카 분들이 굉장히 열띤 토론을 벌이고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난이라는 것이 왜 생겼는지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출발점이 다른 것이죠. 예, 예, 인생을 출발하는 출발점들이 다른 그런 불평등에서부터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평등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커뮤니언, 친교와 나눔인데 예,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나도 모르게 상황들을 만들 때마다 결국은 가난을 생성하는 거죠. 예, 누군가에게 교육의 기회를 내가 줘야 할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예,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인성면에서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주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가난을 또 다른 가난을 계속 생성해 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친교와 나눔을 향한 형제의 관계를 건설하는 것이 이런 공동 악에 대한 치유이고 예, 그 가난과의 싸움에서 예,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바라고 이제 이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호시가 그 가난의 현실들에 맞서서 이제 세계 각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빈부간의 격차가 극심한 나라 중에 하나이죠. 브라질에서 이호시를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안페코움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해석을 하면 그 EOC 전국 협회예요. 예, EOC 브라질 EOC 전국 협회입니다. 그래서 안페콤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먼저 수페라라고 하는 활동인데요. 가난한 이들이 그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최대한 기회를 창출해 주는 게 목표인데 어, 이거를 현지항 조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2개월 동안 SNS와 미디어 잡지 등을 통해서 그 모금 캠페인을 벌이는데 그걸 하기 전에 1년 내내 가난한 사람들의 사연을 수집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2개월간에는 모금 캠페인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는데 이제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난이 단순히 돈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죠. 감성의 빈곤도 가난이고 심리적 빈곤, 네. 그다음에 대인관계의 빈곤,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네, 주의 깊게 그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평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이 취약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많은 상담과 대화의 프로그램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동반을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정기 온라인 양성 과정도 이웃이 정신에 따라서 이제 양성하는 과정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페라 과정을 통해서 브라질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4,100여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가들, 기업가들을 돕는 과정에서, 이제 기업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삶의 스토리들을 갖고 있죠. 라이프 스토리들이 다양한데 어떤 기업가는 어릴 적부터 이제 특히 브라질은 더 그렇죠. 예, 폭력에 노출되었던 이들이 이제 있죠. 예, 그런데 어떻게 애를 써가지고 자기가 이제 기업가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근데 이런 어려운 그 트라우마가 있는 유년기를 보낸 사람이 기업가가 될 때 이분이 단순히 경영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는 거죠.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간적인 성장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심리학적인 기법들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삶의 유년기의 트라우마가 있는 기업 창업을 하려는 이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되찾고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다시 쓸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EOC에서는 빈곤 관측소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 그 세계 각지에 여러 가난한 그런 여러 그 빈곤 현상들이 많이 있고 불평등의 현상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EOC적으로 어떻게 치유하고 있고 EOC적으로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이제 관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혁신의 선두에 있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관측소입니다. 이 관측소는 이제 OPLA, 오플라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이것은 이태리어로 레오 안드린가 빈곤 관측소의 그 약자입니다. 예, 그럼 레오 안드린가는 사람 이름인데요. 이분은 그 핀란드의 이웃이 기업가이자 이제 학자였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이제 평생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셨어요. 예,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레오 안드린가 빈곤 관측소 오플라라고 이제 2016년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본부는 로피아노라고 이제 폴라리 운동의 소도시 인근의 그 이오시 산업단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분은 아눅 그레뱅이라고 프랑스 낭트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바로 현재 IOC 국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예전에는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님이라고 이제 이태리 분이셨는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이분이 새롭게 국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고요. 이제 작년에 이제 한국에도 오셨었죠. 그래서 IOC 포럼 때 발표도 하셨던 분이세요. 이분은 경영학자로서 이제 세계 각지의 EOC 기업들을 직접 방문해서 며칠 동안 그 EOC 기업 안에서 살고 직접 자기가 출근해서 거기 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EOC 기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현장 조사를 하고 그것으로 논문을 쓰는 것을 주로 이제 이분의 연구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방문했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또도브릴로라고 파라과이의 청소 업체인데요. 여성 청소 여성 직원들을 특히 고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빈곤 지역의 여성 9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그런 사례를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현장에서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여성 직원이 이제 가족들의 의료비를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이곳에서 내가 안정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 있었고요. 또 벨기에의 전기 부품 업체인 이지키트라는 EOC 기업에서는 연말에 직원들에게 이제 수표를 지급을 해주면서 되도록이면 이 수표를 가지고 복지시설을 지원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권고하는 거죠. 강제하는 건 아니고 권고하면서 이제 연말 보너스를 나눠주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의 성심당에도 여기 안우 그레벤 교수님이 와서 며칠 동안 지내다 가시면서 성심당 직원들과 많은 인터뷰를 하셨었는데 한국 그 성심당 사례를 보니까 그 사회복지시설에 관심이 없던 직원들이 성심당에서 이제 남는 빵을 항상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에 이제 매일 신선한 빵을 공급하죠. 남는 빵을 이제 묵혀두지 않고 그날 매일같이 그날 못 파는 신선한 빵은 항상 사회복지시설에 보내주죠. 그런 이제 이 회사 분위기를 보면서 사회복지시설에 이제 직원들 스스로도 이제 주말에 참여하고 그런 사례들을 직접 목격을 하고 이것을 이제 이번에 논문에 실기도 했습니다. 자, 가난한 이들과 이웃이가 어떤 관계일까에 대해서 이제 그 시사하는 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예언적 경제 대회라고 프로페틱 이코노미 대회라는 그런 큰 대회가 있었는데요. 이 대회는 이웃이가 이제 장소를 제공하고 이제 그 조직을 했는데 이웃이가 주인공이었던 것이 아니라 EOC와 비슷한 취지를 가진 여러 대한 단체들, 대한 경제 단체들, 또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시민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이렇게 이 EOC에서 그 뒷 배경이 되어주면서 이런 큰 대회를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단체로서 초대된 곳이 그 프랑스의 도시빈민운동 단체인 까르트 몽드라는 곳입니다. 제4세계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가 있겠는데 이 제4세계에서 그 참여하신 그 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거는 어떤 이웃이 모임이든지 가난한 이들이 이 모임에 적극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이웃이가 살아난다. 이걸 같이 깨달은 거죠. 실제로 가난한 이들이 이웃이 안에 현존해야 된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이 제4세계 까르트몽드 그 이탈리아 대표인 장 통글레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당시 IOC 그 전체 국제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언적 경제 대회라고 하는 이 큰 대회를 이렇게 구상하게 되었고 그래서 실제로 실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장 동글레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이분이 2021년도 IOC 30주년 행사에 이렇게 오셔서 한 말이에요. 이제 내년이 35주년이라서 내년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35주년 큰 행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제 4년 전에 21년도에 했던 말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삶의 학교에서 배워야 합니다. 스콧 교황님이 하신 말씀처럼 역사상 많은 지식인들이 가난한 백성을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는 했지만 가난한 백성과 실제로 함께 더불어 하려고 하지는 않았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웃이가 가난한 이들을 고용함으로써 고용 공동선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증거해 달라고 또 특별히 부탁을 했고, 그리고 소외계층이
일할 기회를 이오시에서 많이 주기를 바란다. 예, 그리고 이오시 문화의 확산을 위한 양성도 중요한 프로젝트여야 한다고 이제 해서 바라보시는 입장에서 이런 굉장히 귀중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매인 가난이란 말을 처음 하신 분은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란 분인데요. 이분은 가난의 영성을 이제 추구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지극히 숭고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기가 직접 살아낸 분인데요. 이오시의 창설자 게라 루빅은 예, 모든 것을 서로 함께 나누는 나눔과 친교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숭고한 가난과 지극히 숭고한 나눔과 친교가 이게 그 신비로운 조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가난한 이들 사이에 우정보다 더 참되고 큰 우정은 없다. 예, 이 말은 이제 이웃이 30주년 행사 중에 이제 나왔던 한 내레이션인데요. 어떤 시적인 구절입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시사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을 그냥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가난한 여건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래서 가난을 단지 겪게 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즉 우리 이웃이 기업가 같은 분들이죠. 예,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자발적으로 이웃이 참여하고자 하고 자신의 이윤의 일부를 가난한 이들을 내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난을 살기로 선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들과 단지 가난을 겪게 되는 사람들 사이의 우정이 시작이 된다면은 여기서 많은 그 모순과 억압으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의 과정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017년도에 이오시 기업가, 연구자, 젊은이 등 1200여 명과 전 세계에서 모여온 이오시 관계자들과 만나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시가 자신의 카리스마, 이제 카리스마는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뭐, 그럴 때 쓰는 그 카리스마의 의미가 아니고요. 특별한 은사라는 의미의 이제 어떤 영성적인 의미에서의 카리스마입니다. 그런 자신의 특별한 은사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단지 희생자들을 돌보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희생자가 점점 줄어드는 시스템을, 가능하다면 더 이상 희생자가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한 사람의 희생자라도 만들어지는 경제 시스템이라면 또 한 사람이라도 폐품처럼 버려지는 일이 있다면 친교와 나눔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고 보편적인 형제의 축제에는 기쁨이 가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웃이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경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필요로 합니다. 예. 여러분의 돈은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또 다른 경제, 이웃시의 씨앗과 소금 그리고 누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경제 안에서는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함께 나눌 줄 알고 가난한 이들은 복되다고 일컬어지는 즉 이제 여기 성경 구절이죠. 가난한 이들은 복되다라고 일컬어지는 하느님 나라의 경제가 될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웃시 관계자들에게 이제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제 이것이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